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완전히 미친 사람 일부러 시작하고 있다. 네. 미치듯이 해야 된다. 미치듯이. 오늘 지금 역전의 용사들 저희가 보통 패널분들을 3분 정도 혹은 2분 정도 오시는데요. 센 패널은 2분,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또 화기애애하게 하려면 한 3분 정도 모시는데, 오늘 저희가 또 특별히 고심하여 오신 패널분 한 분이, 물론 좀 이따 어떤 분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 요즘 이분 인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조금 요즘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차가 막혀서 그럴 가능성이 예. 좀 있고요. 또 휴가철이어가지고 동접자도 많이 빠지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한번 극복을 해보고 오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로 당당하게 늦게 나올 수 있는 저분이 누구신지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네. 한번. 정말 좋은 말씀 많이들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진건 여유님께서 또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노변이 있어서 그나마 시원한 여름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황수만님도 노변 화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황수만님 고맙습니다. 요즘 노변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요즘이 휴정기여가지고 제가 원래 이번 주랑 다음 주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못 가고, 다만 이제 재판이 없는 관계로 한두 시간씩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린 일 하느라고 요즘 바쁜데요.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서로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정기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첫 번째 일단 좀 속보부터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 2차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예. 이준석 의원이요. 준항고 압수수색, 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준항고를 지금 신청했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이준석 의원은 사실 이틀 전에 자택이 압수수색 됐는데 오늘 또 이틀 있다가 오늘이죠. 네, 오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특검팀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검색을 눌러서 이 이준석 의원의 PC를 이렇게 포렌식하고 이제 검색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공천개입 관련해서 나를 피의자로 한다면서 왜 한동훈이라는 관련도 없는 검색을 집어넣느냐, 이건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법리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뭐 압수수색의 절차나 이런 게 위법하다고 생각이 들면 준항고 같은 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주장은 압수수색 과정이 일단 문제가 됐고, 특히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같이 개입돼가지고 이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중간부터 들어갔다. 이 변호인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직감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이제 감옥 가기 전에 또는 이제 일수 계산, 시간 계산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속 취소될 때 이게 왜 바로 연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본질은 뭡니까? 그 절차적 하자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심각하게 따져야 되는 정치적 탄압에 대한 사건이고,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압수수색이냐, 아니면 본인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영선에 대한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당 대표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윤상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혹시라도 김건희 윤석열로부터 외압을 받은 것은 없느냐, 평소에 친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영선 봐주기 할 때 은근슬쩍 끼워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본질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말로 꼬리에 있는 먼지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본질을 흔드는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전형적으로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좀 볼청사나운 모습을 보였다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핵심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무실, 그러니까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틀 있다가 또 압수수색을 또 했잖아요. 그게 특검만 압수수색이 그냥 뭐 신청해서 된 게 아니라 법원이 오케이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조금 의미가 있는 걸로 보여진다. 혐의가 소명된다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은 뭡니까? 본인이 실제로 피의자로 분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처리를 받는데, 사법 처리도 단순히 그냥 불러가서 조사하고 벌금형이나 뭐 집행유예형이 아니고 실제로 업무방해와 관련된 중대한 선거 과정에서 공당의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형도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비사실이 분명하니까 이쪽 저쪽 압수수색해서 물증을 확보하겠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증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혹시 추가 증거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왜 특검은 한동훈이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었을까요? 자, 한동훈은 그 당시에 그런 위치가 뭡니까? 법무부 장관 정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한동훈도 여기에 전혀 무관하냐 아니면 유관하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또 있었겠죠.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이준석 그리고 바깥에 있는 명태균 1호를 내서 갔다는 것인데 그렇죠.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명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 윤상현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상현 외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 전혀 없겠습니까? 저는 윤땡땡도 있고 이땡땡도 있고 이렇게 충분히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자, 이것까지 이제 고려해보면 아무 근거 없이 한동훈 이름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스픽스 동접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준석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습니다. 오히려 이준석이 더 빨리빨리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윤석열의 주니어 아닙니까? 또 비트님은 이유가 있으니까 압수하겠죠. 네, 수수께끼님은 준숙이는 정치하면 안 될 인물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네요. 본질은 오간데였고요. 네. 형식만 가지고 싸우는데 무슨 윤석열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인권 운운하면서 몸이 아프니 많이 하는 그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지금 적절한 행동입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상대가 좀 이해를 할 만해야 하는데 네. 차라리 더러워서 못 나가겠다. 나 너희들 인정 안 해. 특검도 인정 안 해. 사법부도 인정 안 해. 직위원만 인정해.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든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 지금 국힘 쪽에 이제 수사가 들어가니까 이준석도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누구와 친했다, 누구와 친하지 않았다 이거 다 떠났어요. 김건희와 너무 가까웠던 거 아니냐, 윤석열하고도 화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치워놓고도 이런 식으로 좀 수사에 응하는 것은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 본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욕을 하려고 했는데 욕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제가 그렇게 살지 마라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속보도 아니죠. 이미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특검 측에서 청구했답니다. 네. 이게 사실 실익이 있냐 논의서부터 이거는 뭐다, 왜 노림수가 뭐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 강제 구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청구를 왜 하느냐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청구해놓고 집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청구를 했다는 것은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니 김건희 특검은 그러면 아예 안 불러도 됩니까? 내란 특검에서 다 불러서 조사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피의자를 공천에 개입한 명확한 증거가 나온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바로 기소를 한다? 그럼 다른 수사에 대한 탄력이 붙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는 저는 소환해서 조사라도 해야 한다. 전극에 어려우면 현장 가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라면 강제 구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시점에 대해서도 자, 오늘 신청했지 않습니까? 내일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전쯤에. 네. 그러면 바로 가서 수사관들이 윤석열 끌어내고 사지를 붙들고 끌어내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서울구치소장하고 합심해서 끌어내는 거 국민들 앞에 저는 보여준다고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고 또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물론 겉으로는 몸이 아프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체포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강제적으로 과연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첫 번째 아마 강력하게 저항하면은 못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거기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완전히 저항해요. 그럼 공무집행방해 되지 않습니까? 공무집행방해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채정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당연히 합법이죠. 합법이죠. 저는 그거 찍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죠. 정말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금 말로만 하니까 실제 윤석열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전직 대통령 예우요. 전직 대통령이 저 따위를 하는데 저걸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이게 성립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들었던 이야기는 이게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가 특검하고 재판부 다 기선제압했다. 우리 이대로 가서 계속 거부하면 5년 뒤에 나오는데 왜 여기 가서 재판 받느냐. 수사는 무슨 수사냐. 아예 정치 탄압인데 라는 논리 문제가 완벽하게 돼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5년 뒤에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5년 뒤에 정권 바꾸면 그냥 3회 복권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왜 나가서 난리 피우면서 인정을 할 것이냐, 왜 동조할 것이냐, 수사 재판 다 거부해버리자 네. 라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기관이 그걸 알고 살인범이 야, 내 살인했다고 증거 없어, 정치 탄압이야, 이렇게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웃기고 있네, 내 잡아 넣어봐,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아니 5년 뒤에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나 풀어줄 거야 라고 버티고 있을 때, 아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인권도 중요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사기관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요. 용납합니까? 네, 청천포님이 요즘 들어 걱정되는 건 특검이 아무리 조사를 잘해도 내란 판사가 제대로 판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얘기도 하셨고요. 살다 보면님께서는 끌려 나오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나 비루한지 이러셨는데, 실제로 그걸 보여주면요. 네. 그때야 이제 윤석열이 기가 꺾이고 윤석열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도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고, 물론 일부 반발하겠죠. 그 일부 반발을 어떻게 합니까? 네. 제압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설득해서 당신 반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극우 극단 세력이 저렇게 준동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논쟁이나 정말로 싸움을 해서라도 어쨌든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권한 범위 밖에 있으니까 그냥 관찰하면서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야 하는, 다 역할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지금 끌어내 가지고 보여주라고요. 그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떤 느낌이 될 건지, 본인의 기선제압을 통해서 이 수사가, 특검이 완성되려면 윤석열에 대한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네, 특검이 과연 그렇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은데.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첩보인정 청구에는 안 한다고요?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어 보여서. 어떤 논리로 못하죠? 체포영장 청구를 왜 했습니까,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려고 체포영장 청구를 한 건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까지 이렇게 신체에 접촉하면서 할 수 있을지, 그거 조금 좀 의심스러워서. 나 욕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는 민주주의 특검이 이제 판사 출신이어서 지금 그 조은석 특검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 존중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충분히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피의자들을, 여러 사람의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이제 절차에 맞춰서 한다는 거 충분히 동의하지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아까 5년 후에 나온다, 사면받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5년 후에 정권 바뀌기 전에 이미 당이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500년제에도 못 잡죠.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네. 그러나 자신들에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은, 결국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은 실력을 키우고 국민들의 동의나 납득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거 아예 무시하고 단순하게 결론만 가지고 보면 5년 뒤에 우리 정권 잡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 체면 걸어놓고 계속하는 형국이어서, 네. 객관 주관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우리 사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란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내란 재판소도 만들어서 네. 이걸 완전히 우리 사회에 친일 청산을 하듯이 정리정돈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기득권들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제가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 다르다. 네. 이거 완전히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진짜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분노하고 화나고 분노보다는 그러죠. 공포감을 느끼죠. 공포감. 네. 아니, 저런 자에게 40% 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 국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라고. 무슨 정치 발전, 나라 발전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그러니까요. 아덴파폴님께서 정상모 법무부 장관님 구치소장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시는데, 구치소장님하고 연결 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전화번호를 하나 받아 전화해 보니까 뭐 전화기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분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분, 이제 뭐 전화기를 바꿀 만한 사유가 있었을 테고 지금 뭐 견디지 못하고 있겠죠. 그런데도 이제 특이합니다. 저걸 어쨌든 버티고 있는 저 모습이 왜 저럴까? 굳이 저렇게 할까? 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른 뭐 이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인권에 대해서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고 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소신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저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고 있을 때 강제 인치라는 것을 이제 조치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 비판을 엄청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저분이 보니까 고향이 또 제가 또 사는 곳하고 비슷하고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라도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이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지금 뭐 전화는 되지 않고,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강제로 끌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실명 위험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하면서 전한규 씨가 국민의힘의 후보들에게 내가 면접 보겠다. 니네들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10만표 줄게.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지금 최고위원으로 나온다는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가는 정말 제대로 된 당대표는커녕 최고위원도 제대로 뽑지 못할 것 같아요. 입이 비뚤어지도 말은 바로 하자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의 실명 위기는 그러면 구속이 만들어냈습니까? 서울구치소가 만들어냈어요. 평소에 술을 그만큼 마시고 건강관리 안 하고 당뇨 있죠. 그 실명 위기라는 것은 이제 지금 녹내장이 굉장히 심한 것도 얘기를 이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건강관리 안 하고 지금 나와서 계속 폭탄주 마시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자 실명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건강관리 탓을 돌려야 되지 왜 구속과 서울구치소 생활이 연결이 되느냐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한 보수가 좀 제대로 이 나라를 지켜주는 하나의 축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은 제가 사실 남의 당이지만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신천지가 10만 명 넣었다는 거 노영희 변호사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솔직히 저는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 때서 보고 실제로 넣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넣었죠. 실제로 10만 명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전환길 세력이 지금 넣었으면 몇만 명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번 더 들어가자고 했으니까 2차, 3차 모집이 이루어졌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한 20만 명 정도 있다고 보면 국힘에서 왜 지금 신천지 문제를 정리하자거나 네. 조사를 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김문수 그리고 지금 장동혁 네. 오히려 옹호하듯이 뭔가 그 사람들의 실체를 인정해줘야 된다. 아니 신천지면 어떻고 개천지면 어떠냐 다 들어와서 당원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들어가는 것이지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그들의 실체가 존재하고 표심에 직접 영향을 주고 당대표의 경선 과정에서 이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전제로 지금 국힘의 판이 짜져 있죠. 그러면 국힘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세 가지 부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지금 신천지가 넣어놨던 10만 명이 존재하느냐 이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냐. 두 번째, 네. 전환길의 세력. 세 번째가 있죠. 정광훈의 세력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준동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 보수로 정당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네. 더욱더 이들의 공간이 넓어지는 말 그대로 극우극단의 당대표가 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한 6,000분 정도가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전 대표가 얘기하는 동안에 또 우리 멋있는 서영교 의원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 이번에 화이팅! 제가 방송에서 요즘 이야기합니다. 김명기 원내대표님 너무 잘하시지만 평소에 존경하지만 이거 지금 윤석열 못 끌어내고 있는데 민주당 뭐 하느냐.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렇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제가 이야기를 요즘 몇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까? 네. 김병기 대표님 만나면 좀 말씀 좀 하십시오. 윤석열 끌어내야 되고 국회에서 좀 따져야 되고요. 왜 예. 영장을 저렇게 기각하는지 묻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열어야 합니다. 예. 법사위도 자주 열고 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윤석열 끌어내야 되고 또 정진석은 어디가 있는 건지 일본에 가 있단 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출국 금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야기하고 이슈화 시켜내야 진실을 밝혀내고 범인들을 찾아서 처벌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 조금 아니 그렇습니다. 저는 서영교 의원님이 힘이 좀 있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네. 법사위도 하나 못 열어요. 법사위원장을 이미 뛰어넘어서 지금 뭐 장관으로 가고 뭐 광역단체장 가셔야 될 분이 법사위 한번 열어서 좀 따져주십시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네.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댓글에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통과시킨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동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요. 예.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예. 운영위가 이 국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예.
위원장을 포함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이 됐고 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는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 수를 계산해 보더라도 차이가 현격히 나고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3대 1이잖아요. 3대 네, 2대 볼 1. 수도 없는데 2대 1.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다들 화가 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네. 있는 겁니까? 의원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아이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거에도 그렇고 이게 의원 수에 비례해서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정당들도 배려해서 함께 해야 되는 그래야죠. 거죠. 윤리특위가 그동안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별거 없는 것도 윤리특위에 제소했기 때문도 있어요. 아. 그러나 여야가 적당하게 합의 보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네. 지금이 적당하게 합의 볼 때가 아닙니다. 정리해야 때고 세상을 바꿀 때입니다. 그리고 의원 정족수가 의원 수가 보통 약 2대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네. 2대1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숫자를 배분했어야죠. 6대6은 아니다. 이게 라고 맞,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너무 밀린 거 아닙니까? 너무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너무 물른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곤란하실까요? 대답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곤란한 건 제가 좀 곤란한 이야기해요. 것까지는 없는데 6대6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 네. 저는 제가 그냥 민심을 전하는데 민주당 자 당원들이 대통령 뽑은 지 며칠 됐습니까? 네. 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지지했던 국민들이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6월 네. 3일 대선했어요. 이제 2달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일을 제대로 하는데 협치 괜찮죠. 할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개판 5분 전이다. 어떻게 되냐. 사법부가 저게 미쳐 돌아가는데 검찰은 원래 그런 줄 알았어. 특검 만들어서. 파견된 검사들이 지금 의원님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해주세요. 자, 어떤 사람 불러 참고인 조사하는데 윤석열한테 불리한 진술하니까 그 당신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어느 검사 이 XX가. 오. 그걸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 XX가 누굽니까? 검사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뭐 절대 다수의 검사는 괜찮고 특정 소수만 그렇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 수사가 제대로 검사한테 됩니까?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재판부에서 지금 영장 기각하는 거 우리 바깥에서 미친 듯이 막 짓고 법사위에서 다 나와 뭐야 이렇게 따지니까 네 번째 그래 겨우 압수수색영장 발부해 준 거 아니에요. 도둑놈들 그 잡겠다는데 네. 그러면 지금 국회가 얼마나 재빠르게 움직여야 하느냐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사위원회 자 좀 열어가지고 질문이라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안 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법사위원장이면 뭐 하세요? 평소에 인품 있고 훌륭한 분 잘 아는데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유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별로 안 가깝던데 잘 싸우는 사람이다. 차라리 이렇게 막기 잘하고 막 민심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데도 이재명 대통령 그럼 원한다는 법사위원장이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은 당장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서 불러내서 질문하고 국민의 마음으로 질문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자꾸 열어야 합니다. 자꾸 열고 지금 특검이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검에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 특검이 잘하라고 기본적으로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면 그거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특검이 가는 것이 맞고요. 네. 그리고 검찰들이 가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그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지만 저는 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문제 제기해서 네. 제대로 하게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법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법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법원으로 넘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직위원부터 조의대부터 개혁해 나가고 정리시키고 그리고 깊이 신청해 놓고 그리고 네. 징계하고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지금 노복란님께서 아니 떡입니까 나눠 먹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다들 화를 내고 계시는데 해결은 사실은 이제 이미 넘어갔으니까 통과가 됐으니까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에 네. 대해서 여론이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하고 지금 윤리위는 왜 개최되는 겁니까? 그게 내란에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동조했고 지금
파면이 된 이 시점에 윤석열이 감옥에 가 있는 이 시점에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해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구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다시 할 수도 있나 보네요. 할 수 있나 보네요가 아니라 저희 결정이 났어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네, 정치 아닙니까? 멋집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너무 세게 나가요. 국힘은 뭔가 협치를 하려는데 아예 필요 없어. 우리 다수당이니까 그냥 무조건 법, 특별법 다 통과야. 너 죽어. 그냥 없어져. 정당 해산이야. 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래도 협치가 필요하죠 하면서 논쟁을 하면 돼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것들이 완전 미쳐가지고요. 내란 잔당이 아니고 아예 내란 수계당이 되겠다고 극우극단들 모아놓고 전당대회를 하고 있죠. 네. 하는 것마다 지금 의기장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안 제출과 통과에 대해서도 심의 논의조차 안 하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방송법 같은 경우는 안도 없어요. 국힘은 당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과시켜 나니까 독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의 생각은 뭐냐 내놓지도 않는 이 상태를 어쨌든 힘이 있고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할 때 밀고 나가서 계획의 성과를 내놓고 평가받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혀 뜻밖의 상황을 가지고 마치 협치 모델인 것처럼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 나머지 다른 걸 한번 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협치는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경우에는 끌고 나가버려야 되는 것이 협치입니다. 그렇군요. 예, 충분히 대신 일찌감치 얘기해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따라오게 해주고 이런 게 협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서 안 되면 추진해 나가는 게 진정한 협치인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협치지 뭐 국민의 힘을 위한 협치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게 가야 합니다. 네, 박찬대.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 하던 시절에 사실은 그때 한 번도 법안이 상정돼 본 적도 없는 여순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여순특별법을 73년 만에 상정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상정시키고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에 통과시켰어요. 와, 진짜 이게 국민의힘 여순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 그래서 그렇죠. 10,000명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올려놓는 일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우리가 이번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갔어요. 대신 충분히 설명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왔으면 그때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거를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장일치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공무원 노조 만들었다고 공무원에서 해직된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해직됐는데 계속 복직이 못했어요. 복직을 네. 못하고 세월이 흘러 2021년 서영교한테 20년이 지나서 왔는데 제가 공무원 노조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직합시다. 그런데 대신 양보하세요. 그동안 월급 같은 거 다 내놓으라고 하지 네. 말고 일부만 받으세요. 의원님 그렇게라도 저희 명예 때문에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극구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완전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고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저희가 특검 나가고 윤석열 탄핵 나가듯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멋지네요, 파트너를 진짜. 인정해 줄 때요. 협치의 크기,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우리가 한번 기준을 정해 봅시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듯이 자,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107석 의석에 대한 거 인정해 줄 수 있죠. 자, 이것은 최대치로 해줬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협치의 대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50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당장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쳐봅시다. 몇 석 얻겠어요? 107석, 대구, 경북, 부산, 경남도 다 질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완전히 폭망한 정당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왜 이 정당에 대해서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당신 인정해 줄게.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런데 내란 세력들하고 손잡고 저렇게 하죠. 이재명 정부 출범하는데 모든 것을 진짜 발목 걸어 잡고 흔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정치라면서요. 현실이라면서요. 자, 그것은 현실의 무게, 현실의 영향력, 현실의 크기만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협치를 지금 할 시점이냐.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반스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만세라고 하시면서 또 슈퍼챗도 네. 보내주셨는데요. 네. 서영교 의원님이 이렇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느껴보게 됩니다. 자, 저도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 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저 윤리특위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느슨해져 있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 인식들은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뭐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제 당 내니까 그렇다고 치고 특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검을 밀어주고 응원해주면서도 특검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제기하고 그리고 이끌어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서영교 의원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서영교 의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은 너무 많은 문제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에게 빨리 연락해서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세계 특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조직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윤리특위 동수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맞습니다.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좀 더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께서도 오늘 기자회견을 오전에 열면서 이번 윤리특위 인원 구성은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6대6으로 인원 구성을 하게 되면 내란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에 깊게 관여한 사람이 증거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국민의힘에 의해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요. 이런 얘기 좀 하셨네요. 면죄부 주어 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범의 내란을 옹호하고 그 내란 옹호를 계속하고 있는 자기네는 윤석열을 이제는 정리했다라고 하면서도 전환길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토론의 자리에 전부 다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 안에 있는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조차 4명을 정리하고 이제 1차, 2차로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막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면 여야가 만든 윤리특위에서 제대로 정리하고 못하죠. 처단이 아니라 정리하고 처벌해 나가야지 되는데 네. 그럼 동수로 하면 전부 다 면죄부 주는 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그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네. 소리입니다. 근데 어떤 논리로 6대6으로 한 것입니까? 모릅니까 전혀? 아시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협치의 모델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윤리위 구성에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그리고 모든 구성이 우선 그 반반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 다수당의 숫자 이건 국민이 주어진 숫자입니다. 국민이 선출직으로 주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다수당의 숫자에 대한 일정한 배분이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소수당이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치가 되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합니다. 네, 정치조건님께서 역시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 1위 서영교 의원이 정말 멋집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노임에서 이렇게 진짜 여쭤보는 게 왜 6대6을 했는지 제가 좀 몰라가지고 실제 여쭤보는 거예요. 왜 6대6을 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뭐 투표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뭔가 좀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아무래도 협치를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라는 협치는 어느 누구도 조금 그런 협치를 듭니다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지금 매우 복잡다단한 사정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서 우선 광고 하나 보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산 친구 대전 명품 퀄리티 친구를 초저가에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또 여러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국내 제조 친구 이 가격이 맞나 싶은데요. 이불도 이제는 스픽스몰에서 사야 되겠죠? 대체 얼마길래 이러냐고요. 국산 친구를 3종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광고 나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여름 친구류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2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 2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사이즈, 퀸사이즈, 슈퍼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풍기인견 친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스커 이불 1+1 인견 리플 자수 친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이다. 풍기인견 친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29일 날 열고요.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를 위한 윤리특위 구성 의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윤리특위에서는요, 각 당이 서로 제소한 의원들의 징계안 심사를 두고 상대당 의원을 향한 공격과 자당 의원 지키기 양상으로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윤리특위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 1년 2개월 만에 운영이 문턱을 넘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일부 비교섭 단체 의원들께서 도대체 이 양당 중심의 윤리특위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준석 대표 한 건을 제외하면 민주당 10건, 국민의힘 18건으로 행여 윤리특위가 자당 의원 지키기를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건 예전부터 말이 나왔던 얘기여서 이번에 특히 6대6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 숫자 구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의심의 눈초리가 좀 쏠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서영교 의원님, 네.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네요. 네. 3일 전에 실버 버튼 받으셨다고요? 이야.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 9만 명 넘었습니까? 8만 9천, 9만 몇천 이래 됐습니까? 실버 버튼이면 이제 10만 명 구독자 달성이지 않습니까? 네. 예. 한번 아닙니다. 저 15만 명 다가갑니다. 그래요? 근데 네. 실버 오늘 버튼을 지금 봤는데 이 말씀입니까?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통 다른 13만 분들이 7천 이랬는데 네. 다른 분들이 실버 10만을 넘기고 한 달 정도 만에 실버 버튼이 오면 11만 명 이런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는 실버 버튼을 넘기고 지금 약 15만 명까지 와. 빠르게 진행해 간 겁니다. 네. 다 스픽스 덕분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부담이 확 되지만 어쨌든 실버 버튼 그 축하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네, 같이 보면 영상으로 좋겠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파이팅!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멋지죠? 저에게 유튜브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파이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통하며 국민의 뜻 받들고 국민의 뜻에 맞춰 입법하고 예산 만들고 정책으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구독자는 14만 6천 명입니다. 실버 버튼 온 기념으로 여러분 서영교 TV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해서 이번에 20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서영교 TV에서 만나요. 실버 버튼을 자랑합니다. 파이팅! 이것 좀 봐. 신기하지?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야. 파이팅! 야, 진짜. 지금은 14만 8천 명이 넘었네요. 지금 14만 8천 명인데 갑자기 제가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혹시 이 방송에서 15만 명 달성이면 2천 명인데 야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들 동접자가 좀 줄어들었지만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 밤에 우리가 하이라이트 쇼츠 만들어서 한 30만 회까지 만들어냅니다. 저희 제작진들이요. 예, 안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네. 스픽스 체면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서영교 TV 구독하고 계시지만 오늘 한 번 더 우리 스픽스 힘으로 15만 명 넘겨보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기가 좀 죽는 장면도 있는데요. 네. 서영교 원래 품이 크기는 큽니다. 네. 10만 명 넘었는데 15만 명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고 네. 바로 20만 명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네. 아주 통큰 정신 보기 아주 드뭅니다. 제가 스픽스 따라 배우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배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요일 날 이 언박싱도 실버 버튼 언박싱을 라이브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늘어난 구독자가 왕창입니다. 라이브를 했더니 14만 명 정도가 그 라이브를 보셨어요. 우와. 그리고 저희가 저희 라이브를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날은 저희 지역에 수영장 있습니다. 중랑천
둔치의 수영장. 중계진 너무 좋아졌어요. 예. 끝내주는데 그 둔치 수영장을 라이브로 했는데 약 20만 명이 보셨어요. 우와. 그러면서 구독자가 많이 또 늘었습니다. 노 변호사, 네. 우리 망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따라 배웠습니다. 정말 따라 배웠습니다. 귀한 분들 따라 배우면서 구독자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독자가 댓글을 쓰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또 변화하고 또 긴장하고 네. 조금 느슨해졌을 때 제가 사실 조금 저는 원내대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도 만나고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사실은 긴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또 긴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렇습니다. 사실 유권자들도 귀하지만 실제로 구독자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늘 때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네. 많이 느끼시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비아폰 사용에 대한 기록이 확보됐다라고 하는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또 선견지명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신 또 어떤 분이 계십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김건희의 수사 외압 의혹 점점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우정과 김주연 민정수석, 윤석열의 민정수석이었던 김주연과 윤석열의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이 비아폰 통화했다는 내역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건희의 행사 의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통령 참모인 민정수석과 김건희는 17분 49초, 15분 58초를 통화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은 비아폰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인가요? 이야, 정말 서영구 의원님 진짜 열일하시는 걸 딱 봤는데요. 오늘 네. 우리 썸네일 제목이 서영구가 큰 거 터트린다예요. 저 그렇게 내용인가요? 제목을 잡으셨습니까? 네, 우리 또 네. 전 대표가 그렇게 잡아놨는데. 네. 저보다는 우리 이제 본부장 기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잡아놨는데 큰일 났네. 조금 전에 나온 게 저게 저게 큰 거 큰 터트린 거. 것이고 김주현이 비아폰을 썼다라는 네. 것, 김건희와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했다. 네. 네. 김주연이 김건희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제가 꽤 전에 네. 폭로하게 된 거죠. 예. 국민들께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심우정과 김주연이 비아폰으로 통화했다. 네. 심우정과 김주연이 비아폰으로 통화할 때는 이때는 김건희 그 무혐의 칠 때, 예, 그때 주가 조작 무혐의 칠 때, 그때 비아폰 통화입니다. 사실 네. 그 구속 취소할 때도 둘이서 통화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구속 이게 취소할 되게 때도. 중요한 부분 여러분. 네. 지기현 부장이 구속 취소할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한 거 안 했잖아요. 즉시항고도 안 하고 즉시항고 보충항고도 안 안 했죠. 하고. 예, 예. 예. 그때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네. 그때도 아마 좀 서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논의가 있고 더 나옵니다 이제. 더 나옵니다. 앞으로. 그럼요. 당연히 더 나오고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는 최수근 상병 네. 관련해서 윤석열이 경로했을 때, 해병 특검 때. 예, 네. 경로했을 때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게 오늘 모두 다 나왔잖아요. 네. 네. 윤석열 경로한 것을 누굽니까? 저기 국방비서관이 가서 경로한 게 맞습니다. 경로한 그날 이종섭과 통화한 게 맞습니다. 네. 다 지금 라고 진술하고 얘기했고 있어요. 네. 국정원장 했던 조태영. 조태영도 윤석열이 경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과 통화한 게 맞습니다. 네. 그날 회의에 참여했던 자들이 전부 다 바뀌어서 경로한 게 맞고 경로한 날 이종섭과 통화했고 그게 800에 7070이다 네. 네. 라고 하는 얘기가 드러났잖아요. 그날 이 관계자들 중에 하나와 김건희가 비아폰으로 통화했다. 김건희가.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비아폰 내역이 나온 거죠. 최병 네. 특검에서는 그 비아폰 기록을 증거로서 찾았는데 서영교 의원은 그걸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네. 아셨어요? 아니, 요게 오늘 이제 폭로의 핵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은 비아폰은 그동안 김건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네. 네. 일찌감치 주어졌다라고 네.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들려온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내용은 실제로는 제가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이잖아요. 예.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데 그쪽으로는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검사가 중앙선관위에 갈 것이다. 네. 중앙선관위에 군인이 가서 방첩사가 가서 중앙선관위를 장악했잖아요. 장악하고 그들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야기하기를 검찰에서 올 거다. 왜? 포렌식하러. 아. 그리고 국정원에서 올 거다. 왜? 포렌식하러. 함께 이것을 할 거다라고 했던 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제보입니다. 그럼 예. 이 제보는 누구에 의한 제보이냐? 이건 두고 보십시오. 예. 제보자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주 중요한 확실한 제보인 거죠. 그런데 검찰과 국정원이 아니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래서 특검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비아폰 통화 내역은 저희들이 제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순직해방 특검팀 특별검사 이명헌 특검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아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받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비아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다 했겠지만 그 전에 벌써 통신 내역은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고 계십니다. 우와, 통신 내역을 그 전에 확보하고 있었다. 네. 수사 이전에도 아 수사인데 특검 전. 특검 수사는 이건 특검이 23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네. 때문에 특검 전에 그렇게 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마지막까지 대통령실의 자신의 참모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는 증거인멸이 안 됐을까요? 아 비아폰 비아폰은 내역. 예, 예. 비아폰 내역은 증거 인멸을 하라고 비아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죠. 예. 비아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그때 막았던 겁니다. 아, 안 된다고 예. 막 실제 할 수도 있었는데 누군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 윤석열의 내란을 예. 증거로서 남기기 위해서 막았었던 정의로운 누군가가 있었네요. 김성훈에게 비아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죠. 윤석열이 지시했지 예, 않습니까? 윤석열이 지시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비아폰 삭제를 하지 않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문도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막았었던 네. 내부에 이제 경호처 공무원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네. 박수 드려. 진짜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너 죽었어.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연 화이팅. 네. 야, 화이팅. 그 제보자를 관리하면 야 언론에서 하면 특종인데 그 특종을 국민들한테 다 그렇게는 안 알려주셨으니까. 되는 겁니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보호를 중요한 해야죠. 사람들에 끝까지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분들 네. 나중에 승진도 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우선 국가를 지금 위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불법 비상계엄 때 소극적으로 한동안. 대응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사기 진작하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승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승진이라고 했죠? 네. 예,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 상황이 오기까지 수많은 공익제보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익제보자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류일임 문제를 공익제보했던 사람들은 경찰이 넘겼어요. 성취시켰어요. 성취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 없게끔 경찰도 함부로 성취하게 되면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네. 예, 세상을 바로잡아가게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행안위원장 하셔가지고 그 시스템을 잘 아십니다. 야, 제가 근데- 행안지원장에서 진짜 시스템 잘 압니다. 근데 너무 잘하시고요. 이 동접자도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4만 8천 명인데 우리가 지금 14만 9천 명도 지금 서영규 TV 못 만들어주고 있는데 잠깐 나가셔서 서영규 TV 구독하고 다시 댓글 좀 올려주시면 전 대표님 본인 방송이나 신경 쓰세요 지금.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동접이 7천 명입니다. 150만 명 구독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오늘 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래도 서영규 TV 구독 좋아요다. 네, 어쨌든 서영교 의원님 우리가 응원해드려야지 또 더 네, 열심히 스픽스 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내란 세력이 절대로 네.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또 얼굴을 바꾸고 더 좋은 자리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거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서영교 의원님 원내대표 얘기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이미 바스는 떠났다는 거 여러분. 바스는 떠났다. 다음에는 서영교를 지키자.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께 부탁 좀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국민들의 바람은 진짜 제대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관리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간다는 거 불안해 죽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5년 뒤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되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을 동반자, 동료 또는 협조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네.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잠을 언제 주무시지? 그렇지 않아도 잠을 못 주무시는데 잠을 언제 주무시지? 그렇게 일을 해야 국민이 뭐 하나 보다? 좀 달라지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말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느슨하게 되면 언제나 내란 세력이 그리고 그 반동 세력들이 준동해서 그들에게 완전히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께 자꾸 알려야 되고 국민이 그래서 그걸 보호해 줘야 되고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남국 비서관에게 네. 야, 니네는 왜 나를 안 부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누님 여기 오면은 죽습니다. 여기는요 주 6일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 곳입니다. 절대 못 버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손 들었잖아요. 아니 노영희 변호사가 제일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새벽에 저를 불러내는데 예? 노영희의 뭐였죠? 인사이다. 새벽에 뉴스 불러내고 인사이다. 예. 한밤중에 불러내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이걸 들면 스픽스에서 노영희가 나왔다가 자기 혼자 하는 장면 나왔다가 이런 거 보면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노영희인데 저는 노영희를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말씀 진짜입니다. 내가 제가 청와대 드리려고. 춘추관장 할 때요. 진짜 핑핑 돌 정도로 네. 그렇죠. 너무 힘드시죠. 새벽에 나가고요. 그리고 또 관리도 해야 되니까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생기면요. 그 벙커 그 어디지? 지하 벙커에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무슨 일이 터져 있다. 그럼 그것 모두 다 긴장해야 되고. 저는 청와대 춘추관장 정도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대통령이면 온갖 긴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너무 거기에 힘드실 것 비해서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비슷하게는 달려야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은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 말씀을 우리 민주당에 계신 분들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제가 큰일 난다는 것은 당원들이 지금 지지자들이 이거 용납 못하겠다는 상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힘에서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고 야 민주당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지금 이제 학습이 돼 있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새롭게 바꾸고 있는 그 국민들의 그 열화와 같은 의지 그리고 요즘 방송하면요 방송 조금만 재미없어 야 좀 너 입 닥쳐 제발 그만해 하던 이야기 또 하냐고 막 이렇게 꾸지람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까라고 하는 이런 우리 제작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뭡니까 국민들의 민도가 정말로 탄핵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민주당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쳐다보고 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라 누가 공격을 하느냐 당신들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민주당을 바꿔낸다. 이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제청합니다. 박수 치고요.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고가품 뇌물 의혹이 지금 정말 궁금하고 아주 핫 이슈가 됐습니다.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현금 다발과 목걸이, 이완 화백 작품이 발견됐다는데요. 이게 도대체가 다 김건희 씨 거겠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건희가 재산을 빼돌려 놓고 김진우가 사놓고 재산 정치의 수단으로 썼거나 뭐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가족 공동체였죠. 저는 김진우가 7시간 딱 조사받고 나오면서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자기 살궁리 첫 번째 했을 것이고 두 번째 그러려면 김건희와 관련된 걸 실토할까 말까 아마 7시간의 그 내용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 나오겠죠.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결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김건희를 아예 떠밀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 변심을 해서
진술이 서로 좀 엇갈려서 특검에서 대질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은 변심했고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 밑에 있던 3인방들도 다 변심했고 다 지금 입을 다 열고 있습니다. 다 네. 입을 열고 예. 사실은 이걸 막아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막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이것을 변심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궁금해요. 아시는구나. 아니요. 세 사람 중에서 건진 전성배 있지 않습니까? 네. 건진법사 쪽으로 주로 연락하면서 휴대전화기로 건의투라고 이렇게 돼 있는 정지원. 건진법사의 네. 법사의 그 휴대전화에서 건의투라고 했던 그 친구, 이것은 범죄 사실이 본인이 공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 실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직 있다. 그리고 뭐 유명한 유경옥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통일교하고 연결돼서 다이아몬드 그런 명품 저 사러 가서 바꾸고 오고 돈 더 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조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사람 같은 조영경.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일정 관리만 했잖아요. 그럼 특별하게 일정 관리했으면 김건희의 동선과 일투족을 잘 아는데 여기에서 위법과 불법을 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다면 이제 어떻게 했겠느냐? 대체로 추정이 가능하고요. 불어서 저는 과감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처할 수 있는 건 선처해서 실제적 진실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고 있다. 공익 제보는 설사 그 편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훨씬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뭐 언제 변심하느냐가 문제였지 변심하는 거는 뭐 당연히 예정이 되어 있던 수순이기는 한데요. 지금 한꺼번에 사실 막 본물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내가 하는 일은 요만큼이었는데 상대가 했던 일이 소문으로 직접 드러나고 그것이 확인될 때 오는 헛달감, 여러 사람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야, 내가 하고 있는 건 너희 세 명이 똑같이 다 알아, 이게 아니에요.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 과정에서 상대가 저지른 범죄를 확인했을 때 정말로 이런 수준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말하지 못하는 다른 내용도 충분히 상호간에 확인을 했을 텐데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있겠습니까? 스스로 확인해 보더라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정의관념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변심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배신감이 생기겠죠. 서운함, 배신감 이런 게 있고 지금 배신감으로? 명태균 하는 거 보세요. 명태균 저것도 지금 뭐 완전히 택도 아닌 짓을 하고 있는데 자, 이들도 이제 각자 자기 살 국리를 하면서 되는데 오늘 갑자기 명태균이요. 사진 하나 띄워보시겠습니까? 우리 PD 준비했는지. 명태균이 오늘 최고위원 후보한 사람을 지지선언을 했어요. 들었습니까? 몰라요.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국민의힘이요? 띄워보세요. 이야, 류여애 씨잖아요. 명태균이가 류여애. 저와 제 가족들에게 많은 힘을 주신 류여애 교수님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셨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행동은 때와 장소가 있고요. 상황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 유해 교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까? 협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내일 특검에 출석해서 이틀 동안 조사받아요. 본인이 이제 뇌물 공여자 혐의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내일 무슨 얘기를 할지는 뭐 뻔할 뻔짜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더 많이 아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진상조사단 단장으로서. 우선 아까 김건희 오빠 집에서 나온 네, 그 뇌물, 목걸이, 네. 뇌물이 아니라 그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돈, 이런 것들, 그림, 이런 것들 관련해서 누군가 계속 진술이 이제 엇갈리잖아요. 이거 모조품이에요. 그러니까 또 달라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네.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선 특검법에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내용을 자백을 할 경우에 그 자기가 받아야 되는 형량의 반으로 줄여준다. 특검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군요. 특검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뭐 또 다른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백을 할 경우에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계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검찰이 뭐 괜히 검찰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구물을 쳐놓고 질을 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자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전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서서히 배신하고 있다. 그래서 배신하면서 자기 그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이 김건희 오빠 집에서 나온 건 정말 아주 빙산의 일각 세 발의 피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를 수사하게 된 경위는 사실은 공흥동 문제 때문에 김건희 오빠 집을 수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을 수사하게 네. 됐는데 네.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찾아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고 이게 매개가 돼서 계속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 아니 그리고 드립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 씨 김건희 네. 오빠 집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세 발의 피라고 한다면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가라는 게 결국에는 이 정권 들어와서 자기네끼리 해먹은 바로 그 여러 가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저는 장모집을 털었을 때 저게 나왔다는 것도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기자 출신으로서 보면 숨겨놓을 데가 없었구나. 숨겨놓을 데가. 보통 네. 이런 정도의 장모이 많으면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런데 장모집에 갖다 놓는데 왜 장모집을 틉니까? 증거가 없는데 수사를 해봤는데 갑자기 장모집을 털 일은 없잖아요. 뭔가 혐의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그 제보가 들어왔거나. 그럼 내부는 사실상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놓지도 못하고 처가에 갖다 놨는데 그게 이제 결국 발목이 잡힌 거 아닙니까? 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 오늘도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다루는 분인데 캄보디아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큰 돈이 지금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 큰 돈은 그냥 100억, 1000억이 아니에요. 그런 돈이 넘어갔을 것이다. 이거 지금 다시 수사해야 하는데 해외 수사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히 이번에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것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오늘 와 들었습니다. 진짜 막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열불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냉감 친구 주문 즉시 생산하니까 스픽스몰 들리셔가지고 한번 조금 더위를 시원하게 식히십시오. 이번 공동구매는 몇 년을 두고 사용하는 필수품입니다. 바로 냉감 침구 세트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이 아닌 국내 생산 100%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침구. 연구 결과 실제로 온도가 확 내려가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접촉 냉감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부풀하기 필링 테스트를 2만 회나 통과했습니다. 오염 걱정이 없는 방어성도 통과했고요. 건조 흡수 통과까지 싹 다 마쳤습니다. 왜 국내산 냉감 이불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제대로 된 냉감 침구 세트 슈퍼 싱글 사이즈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로 정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비슷한데 혜택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개인정보 보안 정보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는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이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3년 내내 쓰고 10년 내내 쓰고 호구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이 기업의 가치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요즘 민주당 일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당대표 이재명 대표였을 때는 정말 효능감 있었는데 대통령으로 뺏기고 나니 민주당 지금 일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십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에 당대표 잘 뽑으시길 바라고요. 진짜 일할 사람으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난번에 만약에 잘못 뽑았다면 이번엔 제대로 뽑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일할 분을 꼭꼭 뽑아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서영교 의원 TV 구독 가입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더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서영교 의원님이 정말 미친 듯이 아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제가 저분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더 열심히 일하시도록 우리가 한번 구독자로서 한번 좀 많이 힘을 좀 실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TV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원 계좌는 농협 301-0108-7498-21 농협 계좌고요. 301-0108-7498-21 서영교 의원께서 돈줄에 넘어져서 벌러덩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한번 이 의원 한번
한번 응원하고 지켜줍시다. 네, 오늘 헌터님께서 서영교 의원님 40만 이상 구독 좋아요. 와 통각이 나온다. 20만이 아니고 20만 곱하기 2 해주신 와 우리는 통 큰 분 좋아합니다. 헌터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투표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간, 10시간 카톡으로 옵니다. 이러셨는데요. 필드그린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또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투표하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투표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8월 2일날? 2일날 또 온라인으로 투표하시고요. 아. 8월 2일날은 대의원들이 온라인으로 투표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의원이라 지금 투표 못합니다. 8월 2일날 연설을 보고 그 자리에서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대의원들은. 그래서 그때 투표하는데 그냥 권리당원들은 오늘 투표하셔야 됩니다. 오늘 투표하고 놓쳤다. 그럼 8월 2일날 한 번 더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른들이 나 들어가서 투표 못하겠어 그러시거든 내일하고 모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ARS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는 거 잘 안 돼. 그러시거든 전화 하루에 여러 번 오거든요. 들고 협의회 사무실로 가십시오. 들고 옆에 있는 젊은이한테 이거 전화 오네. 그 번호 캡처해뒀다가 전화 오네. 캡처가 어려우시면 그 번호 02로 옵니다. 그 번호 들고 옆에서 같이 눌러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과 8월 2일은 온라인 투표. 네. 야 친절한 서영교 의원 야. 더 큰 정치하라 뭐 이런 네. 생각이 확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스픽스 더운 여름에 또 휴가 가시면서도 저희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부에는요 이훈기 의원 인터뷰가 송출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계속해서 저희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네. 아까 큰 거 얘기하셨는데 네. 뭐 큰 거가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김건희하고 윤석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오기 전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중요한 건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관저로 이사를 가고 거기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코바나 콘텐츠가 또 다른 회사로 바뀝니다. 그런 과정 그리고 김건희하고 가까이 밥 먹고 뭐 지내고 그림 보고 이러던 사람들이든 그리고 또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 가족이든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선에서 들어오는 제보인 거죠. 제보가 김건희가 이쪽 저쪽 가지 여러 곳의 사업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루되면 들어오는 돈을 모으는 곳이 있다. 저수지가 있다. 오, 예. 야,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나오는 게 내란 그리고 주가 조작과 또 관저 21g 등 관련해서 몇 가지 작은 부분으로 보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발이 뻗쳐 있고 그것을 모아내는 조직이 있고 그 저수지가 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일찌감치 제보를 받았었고 그 제보를 받으면서 사실은 말도 애우기 어려운 거죠. 그런 제보를 이제 그렇게 받았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럼 이것이 이번에 마저 더 다 고구마 줄기 엮듯이 쭉 엮여 나와야 된다. 자, 그 저수지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조직입니까? 조직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큰 건 하나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알려드립니다. 김건희에게 저수지가 있었고 그게 바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네. 그와 관련된 제보를 그들이 하고 있다. 이게 그렇죠.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보이지 이제 뭐 사실이다 이거보다는 그런 제보이다라고 하는 걸 일찌감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뭐가 있네 라고 하는 걸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방송 보시는 김건희 관계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백을 하면 깎아준답니다. 반으로. 여러분들 그냥 들고서 가십시오. 괜히 불안에 떨면서 나하고 저 여자하고 운명을 같이 하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서로 알면서 이제는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알면서 이제는 정리해야
서로 삽니다. 누가 먼저 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갔는데 이미 돼 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네, 문고리 3인방 다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다면 제보하시고 아니 근데 어떻게 빨리 그렇게 오세요. 금방 술술 지 안녕히 계십시오. 자, 안녕. 인터뷰 이어갑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녁에 저하고 한우 뭉티기 먹으러 갑시다. 승교님 갑시다. 아이고, 요즘 이불 사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여름 친구류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두 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 2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사이즈, 퀸사이즈, 슈퍼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풍기인견 친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스커 이불 1+1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이다. 풍기인견 친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